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메이저리그의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로 얼룩져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도 스테로이드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통산 630 홈런을 기록한 타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선수는 수려한 외모와 멋진 중견수 수비,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왼손 스윙을 갖춘 선수이기도 했죠. 그 덕분에 농구의 마이클 조던의 버금가는 미국의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바로 켄 그리피 주니어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90년대 슈퍼스타이자 더 키드 켄 그리피 주니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는 1969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수인 켄 그리피 시니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그리피 시니어는 1970년대 전설적인 신시내티 빅레드 머신의 일원으로 통산 2000안타를 달성하고 3차례나 올스타에 선정된 외야수였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물려받은 그리피 주니어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선수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는 1987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시애틀 메리너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드래프트 직후 2년간 마이너리그를 폭격한 그리피는 1989년 고작 만 19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는데요. 데뷔 첫해 그리피는 10대의 나이로 타율 2할 6푼 4리 16홈런 61타점 16도루를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올해의 신인 3위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리피는 만 20살이 된 1990년부터 타율 3할 22홈런 80타점을 기록하면서 올스타급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죠.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이해 8월 아버지인 켄 그리피 시니어가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을 하면서 부자가 한 팀에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 14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백투백 홈런을 치기도 했었죠.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한 부자 백투백 홈런 기록입니다. 그리피는 1991년, 1992년에도 타율 3할 이상, 20홈런 이상, 100타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피는 1993년부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그리피는 156경기에서 45홈런 109타점, 타율 3할 9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홈런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단축 시즌이었던 1994년 111경기 만에 40홈런을 치면서 생애 첫 홈런왕에 오르게 됩니다. 1995년 부상으로 72경기 출전에 그치며 한 해를 쉬어간 그리피는 1996년 49홈런에 140타점, 타율 3할 3리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피는 1997년 56홈런에 147타점, 1998년 56홈런에 146타점, 1999년에 48홈런에 134타점으로 3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홈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만 29이었던 그리피는 398홈런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이었던 행크 앨런의 755홈런을 넘길 수 있는 페이스였죠. 뿐만 아니라 그리피는 19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외야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을 정도로 뛰어난 중견수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홈런성 타구를 펜스를 밟고 올라가서 걷어내는 다이내믹한 수비를 해마다 몇 번씩이나 보여주면서 펜스 워커라는 명예로운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다 그리피는 잘생긴 외모에 더해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역대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 스윙을 지닌 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 그리피의 인기는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마이클 조던에 비견될 정도였죠. 이때 그리피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1994년 발매한 야구 게임 이름이 켄 그리피 주니어 프리젠트 메이저리그였을 정도였습니다. 1999년을 마치고 그리피는 아버지인 켄 그리피 시니어가 전성기를 보냈고 자신에게도 고향 같은 곳이었던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직후 9년간 1억 1,950만 달러라는 당시로선 역대 최고의 계약금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그리피가 당시에 받았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적 첫해 그리피는 40홈런 118타점, 타율 2할 7푼 1리로 전년도 대비 성적에 비해선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성적을 남기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리피는 이제 막 전성기에 돌입할 만 31세의 나이로
부상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이죠. 그리핀은 시애틀 시절에도 종종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부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털고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30살이 넘자 그동안 피로가 누적된 햄스트링이 점점 더 크게 파열됐고, 그러면서 결장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오른쪽 햄스트링이 완전히 파열됐었죠. 다행히도 신시내티 레즈의 팀닥터였던 티모시는 훗날 주니어 수술이라고 불리게 될 새로운 수술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3개의 티타늄 나사를 사용해서 그리피의 다리 힘줄을 다시 연결한 것이죠. 이후 혹독한 재활 과정을 거친 그리피는 마침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2005년 그리피는 만 35살의 나이로 35홈런 92타점, 타율 3할 1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피는 왼쪽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109경기 출전에 그친 2006년에도 27홈런, 72타점을 기록했고요. 만 37세였던 2007년에는 30홈런, 93타점, 타율 2할 7푼 7리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그리피는 통산 2,500안타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통산 593홈런으로 프랭크 로빈슨을 넘어 당시 역대 홈런 6위로 올라섰습니다. 9년 계약 마지막 해였던 2008년 6월 그리피는 통산 60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그리피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2008년 만 38세였던 그리피는 143경기에서 18홈런 71타점, 타율 2할 4푼 9리로 예년에 비해 기량이 확연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팀옵션 실행을 거부했는데요. FA 자격을 얻은 그리피는 그대로 은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향팀인 시애틀 메리너스가 그리피가 돌아와 주길 원했죠. 시애틀은 단순히 그리피를 이용해 티켓을 팔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피의 리더십이 팀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애틀의 제안을 그리피는 고심 끝에 수락하게 되죠. 하지만 2009년 그리피는 19홈런 57타점, 타율 2할 1푼 4리에 그쳤습니다. 물론 시애틀의 바람대로 클럽하우스 리더로서는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만요. 그리고 2010년 33경기에서 0홈런, 타율 1할 8푼 4리에 그친 그리피는 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즌 도중 팀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이후 그리피는 시애틀의 스페셜 컨서턴트로 고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켄 그리피는 1992년 톰 시버의 98.84%를 넘는 당시 역대 최고 득표율인 99.32%로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마리아노 리베라가 만장일치로 명예전당에 헌액되면서 깨지게 되지만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애틀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그리피의 등번호인 2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의 통산 성적은 통산 2,781안타, 630홈런, 1,838타점, 타율 2할 8푼 4리, OPS 0.907, WAR은 83.8승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만 30살까지 받았던 기대에 비해선 아쉽게도 미치지 못했지만 사실 이런 기록 자체만으로도 역대 통산 홈런 7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단한 점은 1990년대, 2000년대를 주름잡던 다른 슈퍼스타와는 달리 켄 그리피 주니어는 스테로이드를 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약물을 복용한 베리 본즈와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제외하면 1960년대 이후에 데뷔한 선수 가운데 켄 그리피 주니어보다 많은 홈런을 친 선수는 알버트 폴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행크 앨런이나 베이브 루스, 윌리 메이스 같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들밖에 남지 않죠. 따라서 1990년대 진정한 홈런 왕은 베리 본즈도 맥과이어도 소사도 아닌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